예, 중국 경제 산업 트렌드 기업 이야기하는 차이나 TV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여전히 헝다 사태를 좀 매일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계속해서 지금 갚아야 될 돈들이 날짜별로 다가오는 상황들이고 그 상황은 어떤지, 또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조치를 내놓지 않고 그냥 방관하는 듯한, 지켜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헝다가 자회사가 보유한 은행 주식이죠. 1조 8천억 원만큼 그 매각 협상에 성공을 했는데요. 유동성은 확보를 했지만 아무래도 1년 내 돌아오는 44조 원의 만기 물량의 연장은 여전히 불투명하게 보입니다. 이같이 보는 근거는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헝다 그룹 규모의 대기업은 권력 후견인 없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없는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의 헝다의 작은 난은 치주석의 상기 임기 확정을 놓고 파벌 간의 권력 싸움에서 일어난 겁니다. 치주석파와 광둥이나 상하이파 간의 대립에서 비롯됐는데요. 헝다 문제가 해결이 되든지 아니면 인수분해가 돼서 팔리든 간에 가부 간의 결정은 거대 정치 세력 간의 정적 거래가 끝나야지만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문제들이 소소히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주석의 지지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무산 계급의 적인 부자인 헝다 그룹을 지원해 주는 것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또한 대주주의 그 사재 출연뿐만 아니라 강도 높은 자산 매각이라든지 또 사퇴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 의전을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 경영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 여론의 질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주석 입장에서도 당장 헝다 그룹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 헝다 문제는 장기화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에 따른 여러 규제, 내부를 다스리기 위한 그런 조치 때문에 헝다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내부에 어쩐 또 계층 간의 권력의 이런 이 긴장감 이런 요인도 있다는 얘기 또 오늘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헝다그룹에 돌아오는 앞으로 지금 계속 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올 말 내년까지 이 부채 규모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요? 네, 헝다그룹의 그 계열사를 포함한 부채 규모는 360조 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래도 280개 도시에 1,300개 건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8,000개 거래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아직 납품이라든지 주문에 따른 어음을 결제하지 못한 상태고요. 14개 주요 계열사 중에는 상수나 식용유, 유제품, 농산물과 관련된 이런 상품들을 많이 판매하는데 이게 310개 도시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공급망과 관련된 결제를 지금 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는 2025년까지 100만 대를 생산하기 위해서 부품 공급업체가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결제를 못하는 상태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160만 호 주택 구매자들의 받은 선불금도 있고요. 또 고수익 이제 상품 판매가 6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를 다 포함시키면은 360조 원의 부채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구제금융이나 모라토리움이 계속 허가가 된다면은 중국의 민간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년 내 250%에서 290% 급상승하게 되는데요. 290%라는 것은 일본이 그 90년대 자산 버블이 터졌을 때 217%였던 점을 비교해 보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헝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부동산 개발 회사 숫자가 9만 개가 넘는다고 하는 엄청난 대륙의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렇지만 많기도 한데 헝다 말고도 또 다른 또 부동산 개발 회사가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4대 그 민영 부동산 개발 회사가 있는데요. 헝다 이외에도 뭐 비완이나 헝롱, 롱창이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180조 이상의 각각 부채를 갖고 있는데요. 이 중에 그 절강성에 있는 롱창 같은 경우에는 헝다 못지않게 아주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뭐 당국의 금융 지원도 했고요. 또 중국에서 제일 큰 왕커 그룹의 테마파크를 매각하는 이런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중국의 부동산 개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부터 정부 순시조가 본사에 진주하고 있는데요. 뭐 실사도 다 마쳤고요. 또 채권은행에게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상세한 지시도 내려진 상태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라든지 책임 경영 없이는 살려놔도 뇌사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제금융이나 모라토리움을 받기 위해서는 뭐 강도 높은 자산 매각이라든지 대주주의 사재 출연과 같은 책임 경영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위정성 위기에 처한 그 기업들 중에서 정치적 후견이 좀 약하거나 실각되거나 또 시주석의 정적과 관련된 기업들은 아무래도 시장에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 뭐 도산은 내년 그 당대회까지는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이게 헝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기업까지 확산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면 여파가 클 텐데 말이죠. 그럼 경기도 경기입니다만 이렇게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동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결국은 단초는 중국 정부의 정책 때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의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1월부터 중국은 뭐 주택 담보 대출이라든지 부동산 기업에 대한 대출 총량 규제에 나섰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개발을 위해선 지방 정부로부터 낙찰을 받은 그 부동산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파트 개발 공사들이 다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때문에 미분양이 지금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부동산 개발 회사들 같은 경우에 그 마케팅 전략을 보면 지방 정부로부터 토지를 싸게 사서 또 용도 변경이나 용적률을 높여서 아파트를 비싸게 파는 전략을 써왔는데요. 헝다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매입할 때는 평당 112만 원에 토지를 매수하고요. 또한 그 팔 때는 평당 597만 원에 매각을 한다고 합니다. 5배 이상의 이문을 남겨왔는데 이제 이 부분의 이익을 못 받게 하니까 아무래도 경영난에 진척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책임 경영 대신 그 중국의 부동산 개발 회사들 같은 경우는 문어발식 기업을 확장을 했다는 겁니다. 뭐 영화 제작뿐만 아니라 뭐 전기 자동차도 뛰어들고요. 또 방송도 하고요. 또 건강 의료, 또 상수, 중고차 거래, 테마파크, 또한 중국의 그 개발 회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방의 조그만 그 축구단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의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은행에서 대출이 막히니까 이재 상품이죠. 뭐 단기 투자 신탁 금융 상품을 많이 이용했는데 최근에 헝다 사태가 일어나면서 13% 이자를 주고요. 이것도 안 되니까 중국에서는 한 18억 정도만 주면은 구치 보석도 주면서 13% 이자도 주고요. 또 1억 이상이 되면은 다이슨 공기청정기도 덤으로 주는 이런 마케팅 전략을 썼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돈들이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그 신용 경색을 가중시켰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동안에도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상당히 그 아킬레스건으로 얘기가 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헝다 사태가 터진 건데 과연 중국의 그 부동산 문제가 어느 정도나 심각한지 버블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걸까요? 네, 중국의 그 주택 버블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지표를 보면요. GDP 대비 부동산의 시가총액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중국은 무려 414%라고 합니다. 이는 미국의 리먼 쇼크 당시가 169%인 점을 보면은 2배 반이 넘고요. 현재 일본이 271%, 우리나라가 285%입니다. 아주 과도할 정도로 버블이 심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 규모에 비해서 민간 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라는 겁니다. 중국의 민간 부채는 35조 달러가 넘습니다.
GDP 대비로는 220%인데요. 일본의 버블 붕괴 직후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연봉 대비 집값을 보면요. 광동성에 있는 선천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부부 연봉이 58배 정도에 달하고요. 베이징은 56배, 상하이는 45배. 이러다 보니까 1990년도 도쿄 같은 경우에는 버블 붕괴 직전에 18배인 점을 비교해 보면 중국 대도시의 집값은 분명히 버블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헝다 사태와 지금 또 말씀하신 거는 다른 기업들로 이제 번지고 있는데요. 이게 소위 이제 리먼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퍼질 가능성은 정녕 없는 것인가? 중국 경제도 이걸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소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중국의 그 자산 버블은 붕괴 신호들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매매 단가도 내려가고 있고요. 주택 착공 면적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주택 착공 면적은 올해 대비 3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은 내년도의 성장률이 4.1%포인트 정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블랙스완이라든지 회색 코뿔소도 출현할 수가 있고요. 또한 그 코끼리가 진짜 몸싸움을 벌이는 이런 상황까지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런 사태를 대처하기 위해서 여전히 그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 비율이 50%인 점을 비교하면 앞으로도 계속 국채 발행이나 ABS를 통해서 부실 채권을 정리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또한 유동성이 높은 중국 정부의 우량 자산만 50조 위엔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서브 프라임급 위기가 닥치더라도 한두 번 정도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당대까지는 중국의 그 금융 위기라든지 심각한 경기적 추락 현상은 중국 정부가 막아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차이나TV 헝다 사태를 포함한 중국의 부동산 시장 움직임과 함께 경제 영향 점검했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